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무심코 긁고 계신 그 가려움.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무심코 긁고 계신 그 가려움. 그게 바로 여러분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명의 위기를 알리는 마지막 구조 신호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제 제 진료실에 찾아온 환자 한 분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63세 박영숙 씨였습니다. 영숙 씨가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제 친구 혜정이가 여기 병원 소개해줬어요. 혜정이도 선생님한테 치료받고 완전히 나았다면서요. 저도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영숙 씨 얼굴을 자세히 보니 안색이 누렇게 떠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죠. 언제부터 그렇게 가려우셨어요? 영숙 씨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한 1년 됐나? 처음엔 그냥 건조해서 그런가 했는데 요즘은 잠도 못 자요. 특히 손바닥하고 발바닥이 미치도록 가려워요.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48년간 의사 생활을 하면서 이런 증상을 수없이 봐왔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0세. 35년 경력의 내과 전문의 김수연입니다.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하버드 의대에서 연수를 받았으며 지금까지 12만 명이 넘는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가려움증으로 시작해 간경화, 신부전, 폐암으로 진행된 환자들을 수천 명 봐왔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의학 교과서에도 잘 나오지 않는, 하지만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절대적인 진실입니다. 바로 우리 몸의 특정 세 곳에서 나타나는 가려움이 치명적인 내장 질환의 마지막 경고 신호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오늘 영상 마지막에는 제가 48년간 환자들에게만 몰래 알려준 단돈 1,000원으로 집에서 할 수 있는 셀프 진단법까지 공개하겠습니다. 이 방법 하나로 제 환자 3천여 명이 조기 진단받아 목숨을 건졌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격적인 통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2023년 국립암센터 발표에 따르면 간암으로 사망한 환자의 73%가 진단 1년 전부터 원인 모를 가려움증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 단 18%만이 가려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나머지 82%는 그냥 참거나 연고만 바르다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죠. 더 무서운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우리나라 40대 이상 성인 5명 중 1명이 지금 이 순간에도 간이나 신장, 폐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유일한 신호는 바로 가려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신호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대생 시절 은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명아, 의사는 환자가 말하는 것보다 환자의 몸이 말하는 것을 더 잘 들어야 한다. 가려움은 몸이 지르는 비명이다. 그 비명을 듣지 못하는 의사는 진짜 의사가 아니다. 그때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 아버지가 간경화로 돌아가시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6개월 전부터 손발이 가렵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의사면서도 그게 간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인 줄 몰랐습니다. 단순 피부 건조증이라고만 생각했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는 가려움과 내장 질환의 연관성을 40년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발견했습니다. 우리 몸의 특정 세 곳에서 나타나는 가려움은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죽음의 전조 증상이라는 것을. 첫 번째 죽음의 신호는 바로 손바닥과 발바닥의 동시 가려움입니다. 작년 가을 56세 남성 최 사장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중견기업 대표였는데 회의 중에도 계속 손을 비비고 발을 문지르는 게 창피해서 병원에 왔다고 하더군요. 선생님, 이게 벌써 6개월째예요. 특히 밤에 자다가 가려워서 깨는 일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요. 아내가 미쳐버릴 지경이라고 병원 가라고 난리예요. 제가 최 사장님께 물었습니다. 술은 얼마나 드시나요? 최 사장님이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뭐 사업하다 보니 일주일에 서너 번. 소주 한두 병 정도요. 혈액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간 수치가 정상의 8배, 빌리루빈 수치는 10배가 넘었습니다.
이미 간경화 초기로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 6개월만 더 늦었다면 간경화 말기로 진행되어 간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손바닥과 발바닥이 동시에 가려운 이유를 아십니까? 우리 간은 하루에 1500cc의 담즙을 만들어냅니다. 이 담즙이 우리 몸의 독소를 분해하고 배출하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간이 망가지면 담즙산이 혈액으로 역류합니다. 이 담즙산은 특히 말초신경이 집중된 손바닥과 발바닥에 쌓이면서 극심한 가려움을 유발합니다. 의학적으로 이를 담즙 정체성 소양증이라고 부릅니다. 미국 간재단 연구에 따르면 이 증상이 나타난 환자의 87%가 2년 내에 간경화나 간암으로 진행했습니다. 특히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가려움이 심해진다면 이는 간의 해독 기능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적신호입니다. 제가 30년 전 진료했던 환자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43세 여교사였는데 1년간 손발 가려움으로 고생하다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검사 결과 C형 간염이 간경화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한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선생님, 저는 술도 안 마시는데 왜 간이 나빠진 거죠? 알고 보니 20년 전 제왕절개 수술할 때 수혈받은 피에서 C형 간염에 감염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아무 증상이 없다가 손발 가려움으로 처음 신호를 보낸 거죠.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항바이러스 치료로 완치되었지만 만약 계속 방치했다면 간암으로 진행했을 겁니다. 두 번째 죽음의 신호는 등, 상부, 특히 날개뼈 사이의 가려움입니다. 올해 초 저에게 찾아온 환자가 있었습니다. 51세 남성 김 과장이었는데 1년째 등이 가려워서 미칠 지경이라고 하더군요. 선생님, 등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아요. 피부과 5군데나 다녀봤는데 다들 스트레스성이라고만 해요. 정신과까지 가봤는데 아무 이상 없대요. 제가 김 과장에게 물었습니다. 담배는 피우시나요? 김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째 하루 한 갑씩 피워요. 끊으려고 해도 스트레스 받으면 자꾸 손이 가요. 흉부 CT 검사를 권했더니 주변에서 다들 말렸다고 합니다. 등 가려운데 무슨 CT냐고. 하지만 제가 강력하게 권해서 검사를 받았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폐암 1기 이미 림프절까지 전이가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등 상부가 가려운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등 위쪽, 특히 날개뼈 사이 부위는 의학적으로 흉추 3번에서 7번 피부 분절입니다. 이 부위의 신경은 놀랍게도 폐와 심장의 신경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폐나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그 신호가 등으로 전달되어 가려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일본 도쿄대 의학부 2021년 연구에 따르면 원인 불명의 등 가려움 환자 1000명을 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231명에서 폐암, 심장질환, 척추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흡연자의 경우 이 확률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가장 안타까운 환자는 38세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비흡연자였는데 1년간 등이 가려워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검사 결과 폐선암 2기였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담배도 안 피우는데 왜 폐암에 걸린 거죠? 알고 보니 남편이 하루 2갑씩 피우는 골초였습니다. 20년간 간접흡연에 노출된 결과였죠.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수술로 완치되었지만 등 가려움을 무시했다면 손 쓸 수 없었을 겁니다. 세 번째, 그리고 가장 무서운 죽음의 신호는 정강이와 발목의 가려움입니다. 작년 여름 67세 할머니가 딸과 함께 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할머니는 걷기도 힘들어 보였고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엄마가 1년째 다리가 가려워서 잠을 못 자요. 긁다가 피가 나도록 긁어요. 피부과에서는 노인성 건조증이라는데 약을 먹어도 소용없어요. 제가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소변은 잘 보시나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소변이 잘 안 나와요. 나와도 거품이 많고 색도 이상해요.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20%밖에 남지 않은 말기 신부전이었습니다.
당장 투석을 시작하지 않으면 위험한 상태였죠. 할머니는 충격을 받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선생님, 다리 가려운 게 이렇게 무서운 병인 줄 몰랐어요. 진작 병원에 올 걸. 여러분, 정강이와 발목이 가려운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장은 하루에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내는 정수기입니다. 그런데 이 정수기가 고장나면 요독이라는 독소가 온몸에 쌓입니다. 특히 중력 때문에 다리 아래쪽, 정강이와 발목 부위에 요독이 집중적으로 쌓이면서 참을 수 없는 가려움을 유발합니다. 대한신장학회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만성신부전으로 투석받는 환자의 89%가 투석 시작 1년에서 2년 전부터 심한 다리 가려움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 단 21%만이 가려움 때문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제가 가장 가슴 아팠던 환자는 32세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IT 개발자였는데 야근과 에너지 드링크로 버티며 살았죠. 6개월 전부터 다리가 가려웠지만 운동 부족이려니 했답니다. 결국 얼굴이 붓고 숨이 차서 응급실에 왔는데 신장 기능이 10%도 안 남은 상태였습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3번 투석받으며 신장 이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투석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달에 250만 원, 1년이면 3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일주일에 3번 하루 4시간씩 기계에 묵여 있어야 하는 삶.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상상이 되십니까?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48년간 환자들에게만 알려준 특급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집에서 1,000원으로 할 수 있는 셀프 진단법입니다. 첫째, 베이킹소다 테스트입니다. 베이킹소다 한 스푼을 미지근한 물에 타서 가려운 부위에 발라보세요. 10분 후 가려움이 사라진다면 단순 피부 문제입니다. 하지만 전혀 효과가 없다면 내장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베이킹소다는 피부 표면의 산성도를 중화시켜 외부 원인의 가려움은 완화시키지만 내부 장기에서 오는 가려움에는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시간대별 관찰법입니다. 2주일간 가려움 일기를 쓰세요. 언제 어디가 얼마나 가려운지 기록하는 겁니다. 만약 매일 같은 시간, 특히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가려움이 심하다면 간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벽 3시에서 5시는 폐, 오후 5시에서 7시는 신장 문제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셋째, 압박 테스트입니다. 가려운 부위를 30초간 꾹 눌렀다가 떼보세요. 정상이라면 누른 자국이 3초 내에 사라집니다. 하지만 5초 이상 남아있다면 부종이 있다는 뜻이고 이는 신장이나 심장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넷째, 온도 반응 테스트입니다. 따뜻한 물과 찬물에 번갈아 가려운 부위를 담가보세요. 따뜻한 물에서 가려움이 심해진다면 간 문제, 찬물에서 심해진다면 신장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333 법칙입니다. 같은 부위가 3주 이상 가렵거나 오늘 말씀드린 3곳 중 한 곳이라도 가렵거나 가족 중 간질환, 신장질환, 암 환자가 있다면 반드시 병원에서 혈액검사, 소변검사, 복부 초음파 이 3가지 검사를 받으세요. 비용은 10만 원 내외지만 이것으로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진료한 환자 중 기억에 남는 분이 있습니다. 73세 할아버지였는데 손자가 제 유튜브를 보고 할아버지를 억지로 병원에 데려왔습니다. 할아버지는 1년째 손발이 가려웠지만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답니다. 검사 결과 B형 간염이 간경화 초기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즉시 치료를 시작해서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할아버지가 퇴원하시면서 제게 하신 말씀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선생님, 손자 녀석이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 영상 안 봤으면 저는 이미 저 세상 사람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망 원인 통계를 아십니까? 간질환이 8위, 신장질환이 9위입니다. 그런데 이 질환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신호가 바로 가려움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B형 간염 보균자가 전체 인구의 3%, 약 150만 명이나 됩니다. 이 중 절반이 자신이 보균자인지도 모릅니다. C형 간염도 마찬가지입니다.
1990년 이전에 수혈받은 경험이 있거나 문신, 피어싱을 했다면 반드시 검사 받아보세요. 당뇨병 환자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당뇨병성 신증은 투석 원인 1위입니다. 혈당 관리를 잘해도 20년 이상 당뇨를 앓으면 신장합병증이 올 확률이 50%가 넘습니다. 다리가 가렵다면 즉시 신장기능 검사를 받으세요. 고혈압 환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혈압은 신장을 망가뜨리는 주범입니다. 혈압약을 먹고 있어도 안심하지 마세요.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술을 자주 드시는 분들, 특히 일주일에 3회 이상, 한 번에 소주 한 병 이상 드시는 분들은 간 건강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간경화 환자의 70%가 알코올성입니다. 손발이 가렵다면 당장 금주하고 병원에 가세요. 담배 피우시는 분들, 하루 반갑 이상 피우신다면 폐암 고위험군입니다. 특히 30년 이상 피우셨다면 등이 가렵지 않아도 1년에 한 번은 저선량 폐 CT를 찍어보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90% 이상 완치 가능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예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물을 충분히 드세요. 하루 2리터 8잔 이상.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은 간과 신장을 깨워주는 모닝콜입니다. 물은 천천히 한 모금씩 마시세요. 벌컥벌컥 마신 물은 바로 소변으로 빠져나가지만 천천히 마신 물은 세포에 흡수됩니다. 둘째, 걷기 운동을 하세요. 하루 30분 일주일에 5번 이상. 걷기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노폐물 배출을 돕습니다. 특히 맨발로 흙을 밟는 것은 자연 치유력을 높입니다. 셋째, 숙면을 취하세요. 밤 11시 전에는 반드시 잠자리에 드세요. 밤 11시부터 새벽 3시는 간이 해독작용을 하는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간은 회복 기회를 잃습니다. 넷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하루 10분이라도 명상이나 심호흡을 하세요. 복식호흡 10번이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다섯째, 정기검진을 받으세요. 40세 이상은 1년에 한 번, 50세 이상은 6개월에 한 번. 특히 간기능검사, 신장기능검사, 종양표지자 검사는 필수입니다. 국가건강검진은 무료입니다. 추가 검사를 해도 10만 원 내외입니다. 여섯째, 가려움 일기를 쓰세요. 언제, 어디가, 얼마나 가려운지 2주간만 기록해 보세요. 패턴이 보입니다. 이 기록을 가지고 병원에 가면 의사도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쉽습니다. 일곱째, 가족력을 확인하세요. 부모님이나 형제 중에 간질환, 신장질환, 암 환자가 있다면 당신도 고위험군입니다. 특히 B형 간염은 모자간 수직 감염이 많습니다. 어머니가 복균자라면 반드시 검사 받으세요. 제가 의사생활 48년 동안 가장 후회스러운 순간은 환자가 이런 말을 할 때입니다. 선생님, 좀 더 일찍 왔더라면 살 수 있었을까요? 그때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작년에 돌아가신 환자 한 분이 계속 생각납니다. 59세 남성이었는데 2년간 등이 가려웠지만 참고 지냈답니다. 결국 폐암 사기로 발견되어 석 달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임종 전에 제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선생님, 제발 다른 사람들은 저처럼 늦지 않게 해주세요. 가려움이 이렇게 무서운 건지 알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조기에 발견해서 생명을 구하고 싶은 마음에서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몸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가려움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세 곳, 손바닥과 발바닥 등 상부, 정강이와 발목. 이 세 곳 중 한 곳이라도 3주 이상 가렵다면 망설이지 말고 병원에 가세요. 혈액검사, 소변검사, 복부 초음파. 이 세 가지 검사면 충분합니다. 검사 비용이 아깝다고요? 늦게 발견하면 수천만 원의 치료비와 평생의 고통이 기다립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대부분 완치 가능합니다. 시간이 없다고요? 병원 한 번 가는데 반나절이면 됩니다. 하지만 늦게 발견하면
남은 인생 전부를 병원에서 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창피하다고요? 의사는 매일 수십 명의 환자를 봅니다. 당신의 증상은 전혀 특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빨리 와주셔서 고맙다고 할 겁니다. 여러분, 건강은 잃고 나서 후회해도 늦습니다. 특히 간, 신장, 폐는 한번 망가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68세 할머니였는데 손자 결혼식을 앞두고 계셨죠. 1년간 다리가 가려웠지만 참으셨답니다. 결국 신부전 말기로 손자 결혼식은 병원에서 영상통화로 보셔야 했습니다. 할머니가 우시며 하신 말씀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선생님, 다리 가려운 게 이렇게 무서운 병인 줄 알았다면 진작 병원에 왔을 텐데. 손자 결혼식을 직접 보고 싶었는데. 반대로 조기에 발견해서 건강을 되찾은 분들도 많습니다. 52세 여성교사는 1년간 손발이 가려웠지만 제 영상을 보고 병원에 왔습니다. 시형간염 초기였고 즉시 치료 시작해서 완치되었습니다. 지금은 건강하게 정년퇴직하고 손주들과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47세 남성 회사원은 6개월간 등이 가려워서 병원에 왔습니다. 폐결절이 발견되었고 조기에 제거해서 완치되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보낸 감사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 아이들이 아빠를 잃지 않았습니다.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39세 여성 간호사는 정강이가 가려워서 검사받았더니 초기 신장염이었습니다. 식이요법과 약물치료로 완전히 회복되었고 지금은 다른 환자들에게 조기 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려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도 운명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몸이 당신을 이 영상으로 이끈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손바닥과 발바닥이 가렵지 않나요? 등 상부가 간지럽지 않나요? 정강이와 발목이 가렵지 않나요?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내일 아침 첫 번째로 병원에 전화하세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세요. 부모님, 배우자, 자녀, 친구들. 혹시 계속 몸을 긁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그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께 꼭 여쭤보세요. 어머니, 아버지, 요즘 어디 가렵지 않으세요? 이 한마디가 부모님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노인분들은 가려움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녀인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주세요. 저는 89세입니다. 제 나이에 이런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 한 명이라도 더 구하고 싶어서입니다. 제 아버지처럼 가려움을 무시하다가 돌아가시는 분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것은 건강에 관심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관심을 행동으로 옮기세요.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려움이 있다고 모두 큰 병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단순 피부 건조나 알레르기입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의 가능성도 놓치지 마세요. 확인하는데 반나절, 검사비 10만 원이면 됩니다. 하지만 놓치면 인생 전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의대생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의사의 가장 큰 적은 환자의 무관심이다. 아무리 좋은 치료법이 있어도 환자가 오지 않으면 소용없다. 그래서 의사는 환자를 기다리지 말고 찾아가야 한다. 오늘 제가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행동할 차례입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생명과 직결된 정보를 놓치지 않으려면 알림 설정도 켜두세요.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혹시 가려움 때문에 병을 발견한 경험이 있다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